자,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뭐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많이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문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학술적으로 역량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슬로콜 헬리건에서 정의를 했는데요. 한 사람이 전문적인 위치에서 어떤 주어진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또는 기술, 행위, 태도, 기술을 총합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술적으로 역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역량에 대한 조작적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의한 역량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들 5가지, 6가지로,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하는 역량, 의사소통 역량, 다양성을 관리하는 역량, 그리고 윤리, 다문화 관리, 팀 역량, 변화 관리 역량,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역량이라 그러면 코칭 역량은 무엇을 말하는가? 코칭 역량은 간단하게 제가 조금 정의를 해보게 되면, 코치가 코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치나 태도, 지식, 기술, 그러니까 가치와 태도를 하나 묶어서 태도라고 다 포함시키고, 태도와 지식과 기술을 총합한 것, 다 더한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역량이라고 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역량이라는 것은 태도와 지식과 기술이 겹쳐진 요 중간에 요 겹쳐진 부분이 있죠, 그죠? 요 부분이 이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그대로 코칭에 적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코치로서 필요한 태도, 코치가 갖춰야 될 지식, 코치가 효과적으로 자유롭게 구사해야 될 기술, 그것들이 모아진 합해진 부분이 코칭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역량의 요소들이 균형감 있게 잘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밸런스가 유지 안 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자, 코치에게 있어서 기술, 테크닉,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코칭 스킬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자유자재로 구사해요. 그런데 코치로서의 태도라든가 코칭에서 아는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술을 엄청나게 잘하게 되지만 태도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3가지의 공통 분모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이 기술이 강조되는, 코칭 스킬이 강조되는 것들은 저는 독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있다. 아까 제가 얘기드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또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코칭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요. 잘 알고 있어요. 태도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코칭을 진행할 스킬들이 적은 거예요. 그럼 필드에 나갈 자신이 안 생깁니다. 머리는 잔뜩 커지죠. 왜? 알고 있으니까. 근데 머리는 커지는데 손발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는 돈이 안 되죠. 그죠? 왜? 나가서 고객을 만나가지고 실제 코칭을 진행해야 되는데 막상 코칭에 필요한 것들이 태도와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예. 여러분 고객과 접촉을 해서 계약이 성사가 돼야지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코칭에서 잔뜩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 지식인 전문 코치로서 갖출 태도라든가 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이 안 되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뭐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코치로서 갖춰야 할 3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코치가 지녀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코치가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코치가 갖추어야 될 기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3가지가 잘 포함되고 균형감 있게 유지가 되는 것이 저는 코칭 역량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3가지를 좀 비교해 봐가지고 제가 코치를 한 3가지 분류를 한번 정해봤는데,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좋은 코치가 있고 탁월한 코치가 있고 훌륭한 코치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좋은 코치란 건 뭐냐 그러면 테크닉, 코칭에 관한 기술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거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코칭의 질보다는 코칭의 양을 더 강조하는, 이걸 제가 굳이 좀 표현하자 그러면 저는 코칭 기술자라고 부릅니다. 예, 기술은 뛰어나니까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탁월한 코치가 되려고 그러면 그 기술에다가 경험이 많죠.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코칭에 관한 자기만의 철학이 이제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자기 코칭을 지지해주게 되죠. 그래서 양보다 이제 질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양과 질이 밸런스를 갖춘 이 경우를 저는 코칭 전문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직까지는 멀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향하는 그런 거는 훌륭한 코치입니다. 이 훌륭한 코치는 코치로서 가져야 될 기술 당연히 갖고 있고요. 현장 경험도 풍부하고요. 코칭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도 분명하고 거기다가 사람으로서의 성품도 갖추어지는 코치가 저는 훌륭한 코치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게 되면 코칭을 하는 양보다 코칭의 질에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럴 경우에 저는 그분을 어떻게 부르면 좋으냐, 코칭 기술자나 코칭 전문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코치, 이게 저는 가장 훌륭한 코치라고 보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종 목표 지점이기도 하죠.